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구의 역사에서 지층의 생성 순서라는 단원인데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번 단원은 정말 짧습니다. 내용이 얼마 안 돼요. 내용이 얼마 안 되고 실제 뭐 내용이 별로 안 돼요. 내용이 얼마 안 돼서 정말 수업 시간이 짧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딱 간단해요. 지사학의 법칙을 배우는 겁니다. 지사학의 법칙이라는 걸 배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 순서를 따진다 했잖아요. 지층의 생성 순서를 따지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냥 얘가 1번, 얘가 2번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겠죠. 순서를 따지는 법칙들이 있어요. 그 법칙들을 배울 겁니다. 총 5가지예요. 기가 막히게 5가지죠. 정말 중요한 5가지. 5개. 지사학의 법칙 5개를 배울 건데, 이번 단원만 가지고 만약에 뭐 문제를 만들거나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앞에서 배웠던 지질 구조, 뭐 퇴적 구조, 그리고 이후에 배울 상대연대, 절대연대 이런 내용들과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배웠던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앞으로 나올 내용이 이번 단원과 연관지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짧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소금 같은 존재예요. 요리를 할 때 소금, 선생님 요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TMI죠. 어쨌든 수업 내용이 짧아서 선생님이 이제 다음 단원이랑 묶어서 한 단원을 구성을 해서 수업 자료를 만들까 하다가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온라인 수업 약간 좀 염증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서 선생님이 또 매너 있게 수업 짧게 최대한 빠르게 나갈 테니까 다른 수업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늦지 않게, 요즘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초심 잃지 말고 온라인 수업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지층의 선후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고 지층의 역사를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입니다. 수평퇴적의 법칙입니다. 정말 뭐 당연한 법칙인데요. 퇴적물들이 이제 물 속에서 퇴적물이 퇴적될 때는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요. 이게 물이 있다면은 물 속에 쌓인 지층은 수평면과 나란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쌓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케이크 쌓이는 것처럼, 샌드위치 쌓는 것처럼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면과 지층면이 나란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을 봐도요. 이게 원래 이 부분은 이제 물에 잠겨 있었겠죠. 찰랑찰랑 물에 잠겨 있을 텐데, 물 속에 이제 퇴적물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퇴적물들이 이렇게 나란하게 수평면과 나란하게 이렇게 지층리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근데 뭔 소리예요? 이거 수평퇴적의 법칙입니다. 내가 스포일러 했네. 수평퇴적의 법칙인데 이 수평퇴적의 법칙을 어디다 써먹냐면 옆에 보면 요 지층이 좀 다르죠. 층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진 지층은 원래 쌓일 때 이렇게 기울어진 지층이 아니었겠죠. 그죠?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1번과 같이 그랜드 캐년인데요. 이렇게 수평하게 쌓였는데 나중에 지각 변동을 받고 나서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부정합 중에 경사부정합을 배웠죠. 경사부정합에서도 이런 개념이 적용돼 있었어요. 그래서 위 측리면과 아래 측리면, 부정합면 사이에 경사가 생겼다라는 것은 아래 측리면, 기울어진 측리면이 과거에 스콕작용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했었잖아요. 그런 지각 변동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수평퇴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쌓이면 정상, 수평이 아니라면 어느 시기에 생성 이후에 지각 변동을 받았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선생님 앞에서 이제 스포일러를 했는데 아래에 있는 지층은 위에 있는 지층보다 먼저 퇴적된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단서가 있죠. 단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역전은 대천 역전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말한 역전은 이제 뒤집혔다는 뜻이에요. 뒤집히지 않았다면은 맨 아래 있는 지층이 가장 먼저, 그 위에 있는 지층일수록 최근이 되는 거죠. 나이가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보이는 법칙 보이죠? 그죠? 수평퇴적의 법칙은 지켜지고 있죠. 이해되나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동물군 천이 법칙입니다. 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변화한다. 그러니까 동물군이 변화하는 법칙인데요.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더욱 진화된 형태의 동물 화석군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퇴화되는 게 아니라 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지층에는 좀 이제 좀 단계가 낮은, 그러니까 진화가 덜 된 미생물들이 살았다면은 새로운 지층일수록 더 진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복잡한 기관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다양하게 편리하게 진화된 형태를 가진 생명체가 발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맨 아래에는 이 녀석이 있다고 친다면 얘가 이상의 C죠. 그 위 지층에는 이상의 풀이 보이고요. 그 위에는 이상의 꽃의 화석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점점 진화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게임 캐릭터를 가지고 왔고요. 애니메이션 캐릭터죠.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동물군 천의 법칙은 항상 뭐랑 붙어 다니냐면 화석이랑 붙어 다녀요.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포켓몬스터 나올 일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화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표준 화석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화석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5단원, 3단원의 5번째 중단원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소단원인가? 중단원. 어쨌든 거기 가면은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가면은 이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화석과 관련지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번째입니다. 관이법칙입니다. 마그마에 관입당한 암석은 관입당한 겁니다. 당한 암석은 관입한 암석보다 먼저 생성된 겁니다. 오케이? 관입당한 암석은 관입한 암석보다 먼저 생성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관입당한 암석은 변성작용을 받습니다. 마그마가 뜨겁잖아요. 이 뜨거운 마그마의 고열에 의해서 변성을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변성은 대부분 열변성입니다. 뜨거운 열, 높은 열에 의한 변성작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거든요. 보세요.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셰일층과 석회암층이 있는데 화강암층이 이제 보이고 있죠. 이 화강암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죠. 심성암입니다.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이제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이 마그마가 뚫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나오는 과정에서 셰일층과 석회암층을 뚫고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관입이라고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셰일층, 석회암층이 먼저 만들어진 암석들이고, 그죠? 먼저 생성된 암석들이고, 화강암이 그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셰일과 석회암층이 화강암과 만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성돼서 변성암들이 만들어졌죠. 그죠? 변성됐다는 거는 마그마가 나중에 뚫고 들어오면서 얘네들 건드렸구나를 알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요게 관입 법칙입니다. 그래서 관입 법칙이 정말 많이 쓰여요. 오늘 배우는 지사학 5대 법칙 중에 5가지 배울 건데 그 중에서 단연컨대 문제로 많이 쓰이는 건 관입 법칙입니다. 문제 상황 하나 또 갖다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이제 A, B, C 세 개 층이 있고요. B와 C가 관입암이에요. 그렇다면은 암석의 생성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처음에 A가 만들어졌고요. A를 B가 관입을 했죠. 뚫고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C가 B까지 뚫어버립니다. 생성 순서는 A 다음 B 다음 C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만약에 B가 C를 이렇게 먹었어요. 이만큼이 다 B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A, C, B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면 뒤로 가기 20초. 자, 다음 요거는 조금 복잡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관입암이 있어요. 화성암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관입인지 분출인지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자, A, B, C 세 층이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B가 이렇게 뚝 튀어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입 법칙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A층과 C층 다음에 B층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뭘 살펴봐야 되면 이 지난 부분, 변성된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관입암에 의해서 A와 C가 모두 이제 변성이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렇게 변성작용을 받았다는 거는, 그쵸.
AC가 만들어진 다음에 B가 뚫고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단서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보면 C의 암석들인데요. 이 C의 암석들이 이 관이밤에 의해 관이밤에 포획됐어요. 포획된 겁니다. 이렇게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뚫고 나오면서 C 조각들이 이 마금 안으로 빠져 들어와서 이렇게 붙잡힌 거죠.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관입됐구나. B가 관입을 한 거구나. 그래서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A 다음 C, 그 다음 B가 관입의 법칙에 의해서 관입. 그래서 순서는 A, C, B가 된 겁니다. 근데 오른쪽 보세요. 이건 좀 다르죠. 일단 이 그림은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 변성 부분이 원래 나와야 돼요. 분출이든 관입이든 A는 변성을 받았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변성을 받았는데 B가 나왔는데 C는 지금 보니까 변성받질 않았죠. 그리고 B 화성암의 조각들이 오히려 C에 포획된 것처럼 나와요. 그럼 이거는 포획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거 뭐라 배웠냐면 기저여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부정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가 분출됐어요. B는 분출함이에요. 분출된 다음에 그 부분이 이제 침식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C가 퇴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화성암이 기저여감 형태로 이제 부정한 면이 있는 거죠. 이런 부정함 우리가 뭐라 배웠죠? 난정암입니다. 지금 두 지층 차이를 알겠어요? 요 내용을 이해했다면 여러분들 관이법칙 100% 이해한 겁니다. 문제 푸는데 전혀 무리될 어려울 게 없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부정의 법칙입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죠.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의 지층 사이에는 오랜 퇴적 시간 차이가 난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부정합은 이렇게 시간적 단절이 있는 거, 시간 단절이 없다면 정합이라 한다. 기억나죠? 근데 여기 이제 5개의 지층이 있는 A, B, C, D 지층이 나와 있는 이제 지질 단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순서를 한번 맞춰볼게요. 너무 쉽죠? 처음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지층의 역전이 없었다면 E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D가 쌓인 겁니다. 근데 2층과 D층은 뭘 받았냐면 지각변동을 받았죠. 왜냐면 수평 퇴적의 법칙이 어긋나잖아요. 그죠? 지금 기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각변동을 받은 겁니다. 어쨌든 얘네들을 누가 관입을 했냐면 C가 관입을 했어요. 그러면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단 최근이죠. 반대로 말해서 관입당한 암석은 관입한 암석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D가 만들어지고 나서 C가 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C도 잘렸어요. 그리고 B가 또 관입을 한 겁니다. 근데 B에 의해서 D 면이 이제 이렇게 변성을 받았죠. 솔직히 C도 여기도 이제 변성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둘 다 화성암이라서 그런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표현을 안 했네요. 근데 확실하게 한다면 여기도 변성받았다라고 표시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C도 B에 의해서 잘렸죠. 잘린 걸 보니까 그 다음 B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A는 지금 보니까 변성을 안 받았죠. B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B가 만들어지고 나서 깎인 이후에 A가 쌓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생성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쵸? 1이 C, B, A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부정의 법칙도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쉽죠? 그죠? 쉬운 걸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쉽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총 지사의 법칙 5법칙인데요. 자, 첫 번째, 수평 퇴적의 법칙. 퇴적물이 쌓일 때는 중력의 방향으로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쌓여 지층이 형성된다. 너무 쉽고요. 그래서 수평이 아니라면 뭘 받았다? 지각변동을 받았다. 2번,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퇴적물이 쌓일 때 새로운 퇴적물은 이전에 쌓인 퇴적물 위에 쌓입니다. 그래서 지층의 역전이 없었다면 아래에 있는 지층이 가장 오래된 지층, 가장 위에 있는 지층이 가장 최근의 지층이라는 거죠. 자, 동물군 천의 법칙.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더욱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산출된다. 그리고 4번 부정의 법칙. 부정한 면을 경계로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그리고 중요한 관의 법칙. 그죠? 마그마가 주변의 암석을 뚫고 들어가 화성암이 생성되었을 때 관입당한 암석은 관입한 화성암보다 먼저 생성된 것이다. 입니다. 좀 이게 5가지의 오늘 지사학 법칙을 배웠고요. 이들을 통해서 지층의 선후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 앞에서 말했다시피 앞에 부분, 앞에서 배웠던 부분, 뒤에서 배웠던 부분, 맞물려 돌아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뒀다가 다음에 꼭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